하이사이 고구마입니다. 네, 오늘은 또다시 난조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난조시에 제가 여러 가지 관광지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곳이 있는데, 이 난조 미술관이라는 곳인데요. 난조 미술관은 꽤 색다른 이색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미술관에서 한국분도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한국분이랑 연락이 돼서 오늘은 이렇게 난조 미술관 촬영을 허가를 받아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난조 미술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 안녕하세요. 난조미술관의 기획영업 담당 김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쪽이 상설전시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 건물이 기획전시관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상설전시관은 지금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계속 구비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전시를 하는 구간이고,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작품을 바꿔요. 그러면 이제 항상 올 때마다 다른 이제 컨셉이 바뀌어서 어떤 작품들이 이제 있는지 기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상설전시야 계속 전시가 되고 있지만, 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기획에 따라서 바뀌니까요. 우선 상설전시관이 메인이니까 기획전부터 볼까요? 메인은 아무래도 그죠? 맛있는 걸 나중에 드시는. 어떻게 알았지? 딱 들켰네요. 제가 미술관은 자주 와본 적이 없어서. 근데 딱 미술관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보통 미술관 그러면은 상당히 좀 딱딱하고 예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쪽 난조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벽을 좀 깨부수자라는 개념으로 만든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작품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진짜 뭐 그 아티스트상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붓의 터치감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캔버스랑 가까운 그런 거리에서 우리가 가깝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또 가까워? 네, 한번 작품을 보시면서 또 뭐 상설전시관은 더 놀라실 정도로 상당히 고가의 작품들도 있지만, 뭐 유리벽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미술관 하면은 뭐 선처지 그려지. 그죠. 가까이 가지 마세요. 또 사진 찍지 마세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 제발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사진 찍기 위한 장소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기획전시. 이게 마침 오신 게 이제 딱 내일까지 열리는 기획이고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뀐 모습의 새로운 기획전을 보시게 되는 거죠. 교체가 되면은 홈페이지 같은데 다.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드리고요. 한국 블로그도 있으니까 그쪽 계속 정보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오키나와 출신 아티스트의 주요 공간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야마가와상 작품이라든지, 이 야마가와상은 오키나와에서 꽤 알아두고 유명하신 그런 아티스트 분이세요. 이분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보시면 약간 제비 모양의 비행기 모양의 형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야마가와상의 어떤 시그니처적인 작품인데, 이 작품은 지금 오키나와 그 50주년, 그러니까 일본 복귀 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기획을 했던 그 작품들인데, 일본의 복귀 50주년 그러면 오키나와에 특별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에 관련된 어떤 작품들, 아니면 자연에 대한 작품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죠. 여기도 이제 기획전시실 부분의 한 부분인데,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기획전과 연동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키나와의 작가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주셨고, 오키나와 뭐 출신은 아니지만 본토 출신이라도 오키나와에 계신 분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제공을 해주셔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하시는 분인데, 이게 오너의 약간 위트입니다. 밖에 자연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요. 가끔가다 손님들께서는 한번 이렇게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해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3살짜리 4살짜리 한국 꼬마가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꼬마가 갑자기 저보고 14마리 그럴 거야. 그래서 14마리?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오자마자 이걸 세더라고요.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바다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이 상당히 긴데,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한 작품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죠. 항상 오면 출근해서 사진 찍는데 이 벽화. 이것도 오키나와 분의 작품이거든요. 이 미술관이 오픈을 할 때 아무래도 메인 어떤 그 인상적인 포인트를 한번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키나와의 그 하이비스커스라든지 시쿠하사라든지 오키나와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벽화입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 항상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이게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잘 찍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컬러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유명한 SNS라든지 이런 곳에 올리면서 자기를 어필하기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 비가 오는 날도 이 바닥에, 나무 바닥에 빗물이 보이면 이 컬러풀한 모습이 비춰져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럼 테라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레지던스 아티스트 분들이 숙박을 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묵으시면서 이제 오늘 이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제 숙박을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벽에 전부 다 걸려 있는 것들도 작품들입니다. 작품들이 진짜 여기저기 여기는 엄청, 사실 이 작품은 바베큐 대 이 친구도 곰인데 사실은 이것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그 작년에 한번 전시회를 했을 때 작품의 일부분인데 보면은 오브제 뒤로도 바다가 정말 이쁩니다. 이쪽이 어떤 동해안, 남부 동해안 쪽 그 해안이 전부 보여지기 때문에 경치가 너무 좋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어떤 삶의 주거 공간, 여러분들의 집도 미술관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너무 거리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작품이 걸려 있으면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이 작품은 어떤 것이 고가의 작품이든 싼 작품이든 뭐든지 작품을 걸어놓으면 하나의 미술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뭔가 진짜 일본 가정집의 현관 같이 생기는. 네. 들어오십시오. 와. 오자마자 보이는 저 작품은 덴마크 화가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여기 미술관을 운영을 하기 전에 이쪽에 입구 쪽에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니시오 야에코상이라고 해가지고 류큐 요리,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전통 요리를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신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키나와 요리를 배우고 또 같이 또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시설로 사용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까 계속 운영을 하기 힘드셔서 그런 이제 인수를 하는 과정에 마침 또 여기 오너가 운 좋게 타이밍 맞게 딱 컨택이 돼가지고 이 미술관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미술관으로 개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그냥 거실이잖아요. 소파도 있고 생활 공간도 있고 냉장고, 세탁기, 세탁기는 안쪽에 있지만 냉장고 안에도 그냥 맥주 다 들어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손님 오시면 여기에서 꺼내서 잠깐 드실래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와, 진짜 이걸 누가 미술관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렇죠. TV인 줄 알았는데 TV가 아니네요. 네, 저도 처음에 TV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이게 작품입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이고요. 나와 코에이라고 일본 본토 분의 그 작품인데, 이분의 같은 경우는 작품은 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색, 모노그래피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모멘트,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노그래피 모멘트로 해서 순간을 기록을 하는 작품이고요. 이런 보석이라든지 장식구를 해서 특히 이게 제일 유명하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사슴의 여러 가지 물방울 모양의 구슬들이 붙여져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왜 해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다미안 허스트다 라고 하는 그런 알 거예요. 왜냐하면 다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이런 해골에 보석을 붙여가지고 어떤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분이시거든요. 보면 이 이빨 부분이 핀쩍핀쩍 빛나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진짜. 진짜 다이아몬드고요. 이 사람의 작품 활동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보안 시스템 같은 거 갖고 있나요? 저희 나 집에 갈 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유큐 다다미라고 해서 일본의 다다미랑은 약간 틀린 정사각형 모양의 오키나와 다다미인데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비 오는 날도 진짜 운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 여기가 조용하다 보니까 빗소리가 탁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이 난조시에 와서 이쪽 와서 느낀 게 진짜 동네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이쪽에 좋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조용하고 어떤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좀 약간 안 좋은 점은 인프라가 워낙 없어서
혹시 한국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노란 호박에 검은 땡땡땡땡땡땡 붙여져 있는 그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고, 최근에는 루이비통이랑 콜라보를 한 쿠사마 야요이상이라고 하는 일본의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1980년도 소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정말 드문 작품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아마 여기밖에는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은 우리 한국분의 작품입니다. 신문섭이라고 하시는 그 작가분이신데요. 그 목신, 나무 목자의 신신자. 그래서 나무의 신, 아니라 목신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짱 샤오공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중국 작가 중에 현대미술 중에 꽤 유명한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표정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부부? 형제? 그죠? 바로 그 계기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야, 남매. 여기 자세히 보면 빨간 선이 이렇게 거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혈연 관계를 뜻하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부분이 숨겨진 방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열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열어보시면, 자, 한번 뭘까? 여기가 뭘까요? 욕실입니다. 욕실. 욕실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캡션을 보면 이름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예요. 예, 저희가 아는 그런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왜 피카소의 작품을 욕실에 뒀지? 약간 이런 피카소의 어떻게 보면 판화라고 그냥 인식을 하는데, 350 작품 중에 뭐 예를 들면 172 이렇게 번호가 적혀져 있고요. 사인도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은 안 하는데요. 가끔가다 숙박시설로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도 경치가 좋아서. 숙박시설로도 사용하는 경우? 네,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잠깐 조그만 콘서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형태로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작은 파티를 했을 때 여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통으로 그냥 같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티스트들의 만든 이 세계 유명한 작품들과 같이 숙박이 가능하다라는 약간 특이한 경험이죠. 여기가 바로 화장실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야, 진짜 화장실인데 예. 화장실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카소랑 같이 유명한 호안 미로라고 하는 스페인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상설 전시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빨간색, 한국의 박서보님 작품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위에 우리나라 한지 종이 있잖아요. 한지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단색화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 색으로 작품을 표현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색감으로 해서 하시는 분이고, 날씨에 따라서 색감이 틀리게 보입니다. 이게 형광색으로 막 비칠 때도 있고, 예, 약간 어둡게 비치면은 약간 핏빛, 진한 핏빛 또는 와인빛 이런 식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한국 작품들이 있어서 전 너무 좋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좀 사진이랑 같이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상설 전시관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도 두 가지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또 변기가 또 작품 사쿠란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작품의 감독을 하셨던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포토그래퍼로도 상당히 유명하시거든요. 사진 작가로도. 그래서 그분의 작품입니다. 아까 스페인의 그 작가 중에 피카소 보셨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갔을 때 호안 미로 보셨는데, 한 명의 작가의 작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살바도르 다리라고 해가지고, 살바도르 다리는 이렇게 콧수염이 이렇게 삐쭉 올라간 그런 스페인의 그 작가로 유명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화인데, 이 작품이 여기 있어서 스페인의 3대 명장의 작품들이 다 욕실, 화장실, 화장실. 정말 생활 공간에서 만들어진 그런 미술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상상하던 미술관이랑 이 분위기가 전혀 달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렇죠. 거리감이 약간 좀 아무래도 조금, 야, 이게 미술관이야? 아니면 그냥 뭐 누구 집이야? 사실은 여기 있는 작품 중에 가장 고가의 작품입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 표정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유리도 없어요. 그냥 캔버스 자체입니다. 보시면 붓터치라든지 질감 자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작가는 청판지라고 해가지고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이게 한국 돈으로 한 300억 정도의 낙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일본 정원 형식으로도 꾸며놓은 게 있어요. 어저께는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깽깽볼을 했거든요. 이렇게 깽깽볼을 하는데
어떤 예, 일본 정원식으로 해서 약간 좀 분위기상으로는 만들어 놨는데요. 예,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아까 나왔던 테라스가 나오는 거고요. 또 바로 해서 카페 부분도 있고. 카페는 지금 공사를 해서 좀 지저분한데 뭐 프랑스 셰프가 직접 요리를 해주는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지금 시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메뉴 개발을 위해서 오늘은 1층은 좀 공사 중이라 지저분하니까 2층 가서 한번 경치를 한번. 아, 여기 경치 진짜 좋죠. 카페에도 이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 캡션도 다 있고요. 진짜 손님들이 오시면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테이블을 안 놨습니다. 여기는 그냥 오셔서 공간에서 사진 찍고 같이 즐기시라고. 여기가 사실은 제일 메인인데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 원래 테이블이 의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차 한 잔 드시면서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저쪽에 보이는 섬이 이제 현재 그 당근 섬으로 유명한 캐롯 아일랜드 치킨 섬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구다까지마라고 해서 좀 신성시되는 섬이 있는데 여기 산 때문에 조금 안 보이고. 저는 미술관 가서 뭐 해? 그래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냥 조금 마음의 힐링을 얻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쁘게만 돌아왔던 자기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작품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환경이나 경치를 통해서도 그렇고, 나는 들리는 어떤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또는 빗소리, 새들의 지저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마음의 힐링을 얻는 그런 감성 산책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난조 미술관은 미술관이라고 하면 느끼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딱딱한 느낌이라든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을 조금 그 벽을 좀 깨부수기 위한 그런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작품들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작품보다는 직접 보시는 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멋진 미술관을 만들고 싶어서 오시면 마음의 힐링을 얻거나 조금 감성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요런 것들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 그런 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또 그런 공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경치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는 사진 촬영을 통해서도 그렇고 작품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마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실 겁니다. 난조시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 은근히 많은 곳이에요. 네, 남부지법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중부, 북부로 많이 올라가셔서 이 남부는 많이 안 오시는데, 이쪽 오시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뭐 오지마라든지 아니면 오키나와 월드도 있고, 그다음에 오키나와의 최고의 성지인 세이와우타키도 있고, 무엇보다 이 난조 미술관도 있고 하니까 하루 날 잡고 오셔서 이렇게 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투어해서. 약간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남부 지역 자체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받으세요.